네, 자, 이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020년도 우리 시장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러인 환율은 좀 무덤덤한 모습이고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나 또 미국 경제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 함께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막 네. 막 속보처럼 뜨지만 네. 미국에 우리가 탄핵되면 당장 권한이 중지되고 그렇다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네. 미국은 일단 권한이 정지되지 않고요. 또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70년대 닉슨 탄핵을 생각하시는데 네. 그때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여러모로 좀 지금과 상황은 상이하다. 그래서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닉슨 대통령 때는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영향이 좀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활황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비슷한 계시는 사례가 거군요. 뭐가 있을까요? 네. 클린턴 때도 그쵸? 탄핵이 됐지만 네. 시장 며칠 잃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렇게 크게 다룰 만한 시장이 다룰 뉴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과 어쨌든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좀 가결이 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네.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주셨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연례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집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네. 한 해 증시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상황이 좋지 않았죠. 상황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게 글로벌 증시를 위로 올렸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선진국은 한 20% 이상 올랐고요. 이머징도 10% 내외 올랐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한국이 계속 부진하다가 종반에 좀 피치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지만 결국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힘,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굉장히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인슈런스 컷이라고. 네. 연준의 힘이 결국 연준이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면서 증시가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건 왜 이렇게 우리 증시가 부진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코스피 상대 순위라는 게 그리고 수출 증가에 연동되는데 뭔가 이게 왜 그랬을까? 대외 요인에 뭐가 있을까? 저는 대내 요인도 매우 큰 한 해였다. 이래서 경제 구성원 전체가 다 어떠한 반이 있는데 다 학점이 C가 나왔다면 물론 학생들이 공부 안 한, 경제주들이 공부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부분도 크겠죠. 아. 그래서 한국 측의 교육적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리스크 이런 것들도 네. 있겠지만 결국 저는 국내 정책의 힘과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좀 과거 같은 비중 갖지 않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 해가 아니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대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대외적으로 이슈가 좀 워낙 많았던 한 해인 만큼 네. 그만큼 또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간 것은 좀 잊어버리고 네. 내년을 좀 준비를 해봐야겠죠. 네. 내년에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또 내년은 대선,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목할 이슈들 내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 성향이 있겠지만 네.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겠죠. 네. 결국 펀더멘탈의 방향입니다. 그 결정지을 변수가 뭐냐 본다면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12월 13일 날 정도 좀 봉합은 됐지만 그쵸. 이후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양측 모두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는 점과 또 지적 재산권 문제도 일부 해결됐다는 점 매우 긍정적인데 결국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다 좀 상황을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결국 위안화가 좀 강해지면서 중국의 구매력이 올라와 준다면 그리고 금융시장을 좀 열어준다면 미중 합의의 강도가 강해지겠죠. 그러한 그림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증시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결국 과거에 그러니까 올해 환율 조작권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올 여름에.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2016년에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통화 바스켓 비중은 10.92%에 불과합니다. 10.92%나 됩니다. 근데 실제 위안화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1.95%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과거 역사의 교훈이 있는데 결국 중국이 세계의 G2가 되고 싶다면 자국의 위안화를 다른 나라들이 보유를 해야겠죠. 결국 이 본질은 결국 환율을 어떻게 시장을 가져갈 거냐에 달려 있고 네. 저는 1단계 봉합이 됐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환율 조작권 지정 그 시한 안에
네.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알 수 없죠. 근데 그쵸. 중요한 거는 네. 시장에서 좀 위안화가 강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그게 아마 그러한 징후감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그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뭐 제2의 프라자 네. 여러 가지 용어를 붙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물건을 사줄 상대자가 필요한 거죠. 그쵸. 이번에는 농산물 정도 사줬지만 네. 뭐 금융 그러면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럼 기업 부채를 언제까지 정부에서 그걸 파악하겠습니까? 결국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해결해 줘야 된다면 결국 그것이 위안화가 강해져야 가능한 그쵸. 그림이겠죠. 그래서 네. 그게 맞물려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포인트는 환시장이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역시나 이제 내년도 주요 이슈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좀 꼽고 계시는군요. 지금 뭐 네. 여차저차해서 봉합이 됐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빠져나오느냐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를 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좀 방향을 달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1월이 되면은 이번에 합의했던 내용이 네. 구체적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이 실리게 되면 네. 시장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도 각종 연말 지수 예상을 또 내놓고 내년도 지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500까지 내놓은 증권사도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계세요? 참 이거 오랫동안 하는데도 이거 뭐 어차피 맞추지도 네. 못하면서요. 그래서 범위가 좀 많은 넓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왜 하냐면 대략 PBR 한 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예. 거죠. 그냥 2,400 정도요. 그러면 전제가 있습니다. 뭐 용어 정도는 투자 방송을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ROE가 한 10%는 돼야겠죠. 근데 지금 ROE가 한 8% 정도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지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작년 4분기가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도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무역쟁의 본질적인 막 타격이 본격화된 게 돌아서는 게 기저가 돌면서 되는 게 우려가 반영되고서 돌아서는 게 바로 올 4분기라는 거죠. 4분기가 결국 바닥으로 돌아서는 거에 베팅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네. 투자들이. 그래서 저는 방향은 우상향인데 우상향의 각도가 한 15도냐, 30도냐, 아. 45도냐 이건 무엇이 그러네요.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네. 크게 보면 업적으로 보면 반도체겠죠. 근데 더 약간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아까 본질적인 문제가 뭐 정책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액티비티, 활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 증거가 뭐냐면 1분기 우리 상반기에 코스피의 총자산 회전율, 매출과 총자산을 나눠준 게 9.5%예요. 과거에는 한 이렇게 낮은 다 합쳐봤자 49, 36, 한 40%밖에 안 되죠. 그러면 네. 결국 총자산 회전율이 급격히 줄였다는 거는 결국 기업들이 활동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ROE를 높이려면 자본을 줄이거나 부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뭐 이런 생산 과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수가 2,400, 뭐 2,500, 뭐 이런 그림이 나와서 ROE가 올라와주면 2,500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PBR 한 번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니까 2,400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반도체나 업종이 좋아지면서 얼마나 개선되냐도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어떤 활동성이 올라오는가. 뭐 자산을 파는 기업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뭐 그래서 요즘에 유동화 같은 이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도에도 역시나 우리 시장 올해보다는 좀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겠지만 그 반등의 각도가 중요하고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내년도 증시에 대한 전망 또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